고맙다. 자, 이거는 학교에서 이미 수업을 한 상태에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돼가지고 개괄적인 설명을 좀 드리면 이 난자이가 쏘아올린 우리가 약칭으로 난쏘공이라고 많이 부르는 작품인데 이 작품은 시점이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돼 있어요. 근데 특이한 건 뭐냐면 내용이 3개로 구성돼요. 1장, 2장, 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장은 영수가 서술자예요. 근데 2장은 영호가 서술자고 3장은 영희가 서술자야.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거는 서술자가 교체가 되는 거예요. 그지? 서술자가 영수에서 영호로 바뀌고 영호에서 다시 영희로 바뀌는 건데 셋 다 등장인물이죠. 그지? 거기다 적어봐봐. 1인칭 시점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 등장인물이 뭐가 되는 거야? 서술자가 되는 걸 1인칭 시점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 잘 보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이 유지가 계속돼요. 그 말은 이렇게 나오면 틀려. 시점이 바뀌었다 이러면 틀려. 내 말이 돼? 시점은 계속 뭐예요? 1인칭 주인공인데 그 주인공이 계속 바뀌는 거야. 내 말이 되니? 서술자 교체라는 개념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그래서 시점 교체다 그러면 틀려요, 이거는.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뭐 우화적이다라는 표현도 나오고 동화적이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무슨 얘기야? 우리 동화에 많이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난장이죠. 백설공주와 일곱난장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약간 동화적인 걸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난장이를 주인공으로 이제 작품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난장이가 어디에 가려고 그래? 달에 가려고 합니다. 이런 것 자체가 약간 동화적인 거를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참고적으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실제로 난장이는 뭘 뜻하죠? 이제 내려가서 좀 봅시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작품의 구성이 1부, 2부, 3부로 구성이 돼 있어요. 이 작품은 그리고 조세희가 쓴 전체 작품에서 일부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책이 있어요. 책에 있는데 책에서 이 부분은 일부예요. 그래서 스토리가 다른 게 여러 개 있어요. 연작소설이라고 하는 건데 여러 개 중 한 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보시면 되고 여기 별로 설명할 건 없습니다. 설명할 건 없고 여기도 그냥 이것만 보세요. 여러분들 이것만 보시고 내용으로 들어갈게요. 내용은 학교에서 이미 한 상태라서 시험에 나올 것들을 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다음 주에 수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빈칸 작업을 이번 주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빈칸을 다음 주에 여러분들 안 오시니까 제가 카톡에다 좀 올려드릴게요. 작업해가지고 올려드릴 테니까 패드는 있으시죠? 혹시 집에 패드가 있으시면 혹시 패드가 없으시면 학교에서 패드 안 빌려줘요? 노트북도 안 빌려줘? 우리 아들 학교에서 노트북 빌려주던데. 학교에서만? 아 그렇군요. 그 갖고 오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패드에다가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채우기를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부득이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일정을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인데 작은 공은 말 그대로 그냥 공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왜 작은 공이냐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바라는 게 엄청난 꿈을 바라는 게 아니죠. 그지? 여기 아버지가 바랬던 건 뭐예요? 가족이 살 수 있는 집 하나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마저 어떻게 돼? 재개발이라는 명목하에 집을 뺏긴 거잖아요. 그래서 작은 소망인 거야, 작은 소망. 그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집을 뺏기고 나니까 그 다음으로 꾼 꿈이 뭐야? 현실에서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가려는 데가 어디요? 달나라죠, 달나라.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달나라로 가고자 한다 이렇게 되니까 두 번째 뜻이 있어요. 작은 공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난장이는 가뜩이나 키가 작죠. 키가 작은데 난장이가 쏘아올리면 많이 날아가요? 적게 날아가요? 적게밖에 못 날아가요. 스타트부터 낮기 때문에 쏘아올리면 이게 올라가는데 한계가 생기고 내 말이
아니 만약에 이 집 아버지가 막 등치가 이만하고 투포한 선수야. 막 이만해. 그럼 많이 높이 올라가겠지만 사회적 약자가 쏠 수 있는 꿈은 아주 작은 꿈일 수밖에 없어요. 이해돼요? 그지? 그리고 공이라는 거 꿈을 말하는 거니까 작은 꿈인데 그게 올라가면 어떻게 돼? 많이 못 올라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은 아버지 자신을 뜻하기도 해요. 아버지가 이렇게 굴뚝에 올라서 어떻게 돼? 날리다가 떨어져서 죽잖아. 그래서 아버지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은 자기 자신을 뜻하기도 해요. 자기 인생 전체를 걸고 뭐 한 거야? 집을 마련하고 애들을 키웠는데 그게 다 날아간 거야, 한 방에. 그럼 이 사람 뭐 할 수밖에 없니? 자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이 공은 난장이의 꿈을 말하는 거거든요. 제 말 이해되시나요? 근데 그 꿈이 어느 한계를 가지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꿈을 꾸게 됐다는 뜻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이 문제가, 그러니까 사회적인 약자가 꿈을 꾼다 하더라도 그게 꿈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뭐 때문인 거야? 사회 때문인 거야. 그치? 그래서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인데, 부자들 옆에 뭐가 있어요? 법이 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 옆에는 법이 없어요. 원래 법은 누굴 지키는 거야? 아니죠. 둘 다죠. 그럼 뭐 부자는 뭐 법을 안 적용해도 돼요? 그럼 부자는 죽여도 되는 거야? 그게 아니죠. 평등한 게 법이에요, 원래.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간에 똑같이 적용해야 법인 건데, 법이 부자한테는 유리하게 적용이 되고 가난한 사람한테 불리하게 적용되는 사회가 문제인 거야. 이거를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고 해. 그지? 그럼 이 사람이 꿈을 이루지 못한 건 누구 탓인 거야? 우리 나라 정부 전체적인 문제. 그래서 실제로 이 집을 허물 때 오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공무원이야. 공무원이에요. 이 재개발 관련된 공무원이 와서, 그러니까 사채업자가 오는 게 아니에요. 개인업자가 오는 게 아니고 공무원이 와가지고는 그 행정대집행법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여기 재개발하기로 수용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나가야 되고 자기가 집도 뭐 해야 돼? 철거하고 나가야 돼요, 원래. 근데 그걸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벌금도 때려요. 집 뺏기는 것도 억울한데 벌금도 내야 돼요, 실제로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법이 누구 편이 아닌 거야? 누구한테 공평하지 못해? 가난한 사람한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는 그런 면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 요 난쟁이죠. 일단 제목은 무조건 나온다고 보셔야 돼. 그럼 난쟁이가 나올 수도 있고 뭐가 나올 수도 있어? 쏘아 올린 작은 공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둘 다 이해는 좀 하시면 되고, 난쟁이는 쉽죠. 소외되고 무기력한 도시 빈민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면 뭐 내용은 배우셨으니까 불행하게도 사람들이 아버지를 보는 거 하나만 옳았다. 근데 다른 건 옳지 않다, 이렇게 됐어요. 하나만 옳다는 건 뭐야? 아버지가 육체적인 뭘 갖고 있다? 장애를 갖고 있다. 즉 아버지의 뭐만 본다? 외면만 보는 거지.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작은 몸으로 애들을 키워낸 사람이죠. 애가 셋이야. 애 셋 키우는 게 쉬워요? 어렵죠. 그리고 이 집은요, 아버지가 거의 일당으로 다니시거든요. 이렇게 노가다를 다니시는데 하루 번 돈을 예를 10만 원을 벌면 그 중에서 5만 원은 뭐 가족 생활비로 쓰고 뭐 3만 원은 뭐 어디다 쓰고 한 2만 원인가를 남겨가지고 그걸 뭐 하냐, 벽돌을 한 장씩 사신 거예요. 그 매일 벽돌을 한 장씩 사가지고 그걸로 집을 지은 거야. 돈이 없으니까. 그럼 대출도 안 되잖아요, 이런 사람들. 그죠? 대출도 안 되니까 벽돌을 하나씩 사가지고 지은 집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노력을 하신 분이잖아. 그럼 아버지는 게으른 사람이에요?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엄청 부지런한 사람. 근데 가난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버지가 덩치가 작고 장애가 있다는 것만 보지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지를 않는다는 거고, 그건 사회적인 편견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저 사람이 난쟁이니까 가난하게 사는 거야,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난장이기 때문에 가난한 게 아니에요. 난장인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아서 자기 집도 마련한 사람이야. 나름 성공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자기 집을 한 방에 잃어버리는
거니까 이건 사회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잘 챙겨놓으시면 되고 여기 자주 나오는 그 단어가 여기 천국에 사는 사람, 우리는 지옥에 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천국은 누구야? 부자. 지옥은 뭐야? 가난한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되죠? 그리고 이 부자를 나타내는 단어가 또 뒤에 나오죠. 고기 굽는 냄새. 그죠? 얘네는 무슨 냄새나? 풀 냄새. 고기를 못 먹고 풀만 먹어가지고. 그죠? 네, 이런 것들을 챙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딱히 뭐 여기서 크게 중요한 건 없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맨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삶은 뭐였다? 항상 전쟁이었다. 라는 표현에서. 그만큼 살기가 힘들다라는 뜻이고 우리는 매일 전쟁에서 뭐 하기만 해요? 지기만 한다 이런 표현에서 전쟁 같았고 지기만 한다라는 건 현실이 어려웠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뭐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지옥에 살면 천국에 언젠가는 우리가 뭐 할 수 있어? 부자가 될 수도 있겠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왕창 깨지는 거죠.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중요한 표현 하나 나옵니다. 그날 아침 일만은 엄마가 모든 걸 다 참았어요. 가난한 것도 참고 사회적인 편견도 참고 다 참았는데 뭐를 못 참으신 거야? 그날 아침 일은 못 참았다는 거야. 그날 아침 일이 뭐니? 우리 집을 뭐 해라? 철거해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돼요? 아버지가 벽돌을 한 장씩 한 장씩 쌓아서 만든 집이에요. 그리고 애들을 여기서 다 키웠단 말이야. 그럼 이 집에는 뭐가 있어요? 이 가족의 추억과 모든 게 담겨있는 집이에요. 사실 추억 이상의 모든 게 담겨있는데 그걸 정부에서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다 참을 수 있는데 그건 못 참겠는 거죠. 남편이 그 고생해서 만든 집을 부시는 걸 못 참겠다. 이런 정도로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여기 나는 영수가 되겠습니다. 영수.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철거 개거장이 날아왔고요. 철거 개거장은 행정상 의무를 집행하는 거를 알려주는, 언제까지 집을 철거하세요 이런 걸 알려주는 거니까 공권력이 가진 행포, 그죠? 사회 구조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철거 개고장이고, 자, 얘네 집이 무허가 판자촌인 건 아시나요? 무허가 집인 거? 허가 없이 지은 데죠. 근데 원래 법이요, 허가 없이 지었다. 그리고 사는 다 대부분 어디 거야? 구주지예요. 산은 다 구주지. 얘네들이 산에다가 집을 지어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도시에 있는 산에다가 집을 지어놓은 건데, 이 보통 국유지니까 당연히 나가라고 하는 게 맞긴 한데 법에 보면 한 20년인가 이상 거주하면 그 땅을 실제로 이 사람들이 살아야 된다라고 해주는 법이 생겼어요. 예전에 없었는데 이 난소공이 나오던 70년대 때만 해서 없었는데 최근 법에는 거기서 그 사람이 점유한 지가 오래됐어요. 예를 들어 오래 살았어. 그러면 그 땅을 그 사람이 그냥 살도록 해주는 게 맞다고 돼 있어요. 법에. 판례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근데 이 당시는 그런 법이 없었어. 그러니까 그냥 뺏는 거야. 나가 그럼 나가는 거야. 그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그 증거물이 뭐냐면 알루미늄 표탁제예요. 여기. 무허가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뭘 부여했냐면 주소지를 줬어요. 그럼 국가에서 주소지를 줬다는 건 무슨 말이야? 여기 살아도 된다는 뜻이거든요, 원래. 그치? 아니, 애초에 그러면 여기 와서 살려고 할 때부터 살지 말라고 했었어야지, 그럴 거면. 그럼 아빠가 여기다 집을 짓지?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럼 자기가 평생 모은 돈으로 집을 하나 줘놨는데, 그걸 어느 날 가져가 버리면 이 사람들 어디 가라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되죠? 그리고 중요한 장면 하나 나오죠. 엄마가 식사하시는 장면 나오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밥이 보리밥에 된장에 고추 그리고 감자 조려놓은 거 끝이에요. 가난한 걸 알 수 있다. 이런 건 다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개고장 보세요. 여기 개고장. 일부러 이렇게 실어놨죠. 이렇게 노란색. 실제로 이제 행정처에서 날아오면 이렇게 노란색 종이로 날아와요. 이렇게 알죠? 편지나 이런 걸로 날아오는데 개고장을 보여준 이유는 작품에 좀 사실성을 부여한다거나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뭐 이런 것들을 좀 부여하려는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걸 누가 했다라는 거야? 낙원구 구청장이 한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알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엄마는 못 읽고 있어서 내가 읽어드렸고. 여기 주소지 중요한 거 아시죠? 낙원구 행복동이야. 이건 의도적이라고 봐야겠죠. 그죠? 무슨 법?
반어법입니다. 반어법. 실제로 여기가 낙원구구 행복한 동네예요. 낙원도 아니고 행복하지도 않죠. 가난한 사람을 쫓아내는 동네입니다. 이 낙원구 구청장이 악마야, 악마. 내가 보기에 나쁜 놈이지. 자기 낙원구를 개발한다라는 명목하에 가난한 사람을 자기 동네에서 다 쫓아내는 거죠. 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상징적인, 그러니까 이 작품은 스토리 자체가 조금 별 얘기는 없어요. 사실 별 얘기는 없고 스토리도 좀 말이 안 돼요. 갑자기 뭐 재개발하겠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무슨 달나라로 간다라는 책을 하나 읽더니 갑자기 올라가서 떨어져가지고 죽어버리고 뭐 이런 거니까 스토리 자체라기보다는 이 작품은 상징성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시험 출제 요소도 상징성이 더 중요해요. 그 상징성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벽돌 공장의 굴뚝 그림자. 벽돌 공장은 뭘 상징하지? 그 적어놓으세요. 여기 내가 안 적었는데 여기는 안 적혀있네. 위에 있구나. 공장의 그림자는 산업화를 상징해요. 첫 번째. 위에 체크돼 있습니다. 위에 박스 네모 보이죠? 이제 그리고 이 집의 마당이 좁다라는 건 무슨 말이야? 이들이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간다는 걸 뜻하고, 그림자가 마당을 덮는다는 건 뭘 뜻해요? 암시적인 기법이에요. 이제 앞으로 뭐야? 안 좋은 일이 발생할 거다. 이 난장이 가족에게 시련이 닥칠 거다. 이런 걸 상징하는 거니까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 그림자는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거다. 이 암시적 기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행복동 주민 뭐 이거 반어법 쓰는 거는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엄마가 그 철거 개고장 다 읽어줬더니 뭐예요? 손을 들어가지고 부엌 바닥을 한번 치고는 어딜 쳐요? 가슴을 한번 탁 치신다. 무슨 뜻이지? 답답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제시법이라고 그랬다고? 그지, 간접 제시. 이거는 이제 확실하게 아시겠죠? 그다음에 밑에 가면 사람들이 막 몰려가가지고, 그죠? 개고장 날아오니까 다 막 거기 동사무소 같은 데 가가지고 막 엄청 말을 해요. 막 어떻게 하라는 거냐, 우리 보고 지금 어떻게 나가라는 거냐, 막 이렇게 막 따지는데, 영수는 뭐라고 해요? 영수는 성격이 어때요? 굉장히 냉정한 사람이에요. 이성적이고 냉정해요. 냉정하다기보다는 되게 이성적인 사람이야. 좀 어차피 떠들어봤자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저거는 해결할 수가 없다. 저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굉장히 냉정한 성격을 보여주죠. 이거 챙겨놓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고 있는 사이에 여기 밑에 보면 아파트 거간꾼이라고 할 때 아파트란 단어가 나와요. 이제 여기 허물을 고 나면 뭐가 생겨요? 아파트가 올라가죠. 근데 아파트가 가격이 얼마냐면 이따가 나오는, 얘네가 이 집에 대해서 권리권으로 팔아봤자 얼마 받아? 한 17만 원? 18만 원 이 정도 받죠. 근데 임대 아파트도 얼마야? 30만 원 정도 가까이 된대요. 근데 실제 아파트는 얼마에 살 수 있어요? 50 몇만 원 정도 되죠. 이 사람들이 평생 모은 재산이 얼마밖에 안 돼? 15만 원, 16만 원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다, 그게 평생 모은 거야. 한 20, 30년 모은 그 돈인데, 지금 와가지고 50 몇만 원짜리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냐? 그럼 불가능하다. 또 하나는 실제로 17, 8만 원인데 얘네는 집에 전세도 있어요. 난쟁이네 집에 전세 살던 뭐였지? 영미네? 아닌데? 언니 이름 뭐지?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그 전세 살던 사람이 있습니다. 전세 살던 사람이 전세금도 빼줘야 돼. 전세금이 얼마냐면 10만 원 가까이 돼요. 그럼 빼주고 나면 난장이네 집 전 재산은 얼마야? 한 6만 원? 7만 원밖에 없는 사람 집이야. 근데 그런 사람이 56만 원짜리 아파트는 말도 안 되고, 임대 아파트도 30만 원이 넘으니까 이건 못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파트는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거. 그냥 줘야지 이런 사람들은요. 그죠?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아파트 사가는 사람들 이제 거기 검정색 승용차, 고급 승용차라는 뜻이에요. 검정색 승용차는 타고 와가지고 여기 이제 아파트 입주권을 막 사가죠. 그럼 얘네들은요 17만 원, 18만 원 주고 사가지고 아파트를 한 2, 30만 원 얹어가지고 아파트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 50 몇만 원짜리 얘는 사가지고 가지고 있으면 얼마 지나면 2배, 3배로 뛰어요. 그죠? 그럼 얘네는 뭐 한 50만 원 투자해가지고 또 50만 원이나 100만 원 버는 뭐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가 좀 이상한데 아버지가 지금 집이 날아가게 생긴 마당에 뭐 하시니? 책을 읽으세요.
이게 너무 웃겨. 이 책 누구한테 받은 거야? 이 책은 그 뒤에 나옵니다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돌아버려. 여기 과외하는 형이 있어요. 이름 뭐였더라? 여기 뒤에 나오죠. 여기 있다. 요 책이 요 책. 1만 년 후의 세계라는 책이고, 요 책은 여기 지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 사람이 준 책이에요. 그죠? 1만 년 후의 세계는 여기 책 이름을 미리 보고 가는데 이상 세계를 말해요. 1만 년 후의 세계는. 근데 1만 년이라는 건 굉장히 멀죠. 그러니까 오지 않을 세계예요, 사실. 이상적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런 가난한 사람도 어떻게 사는 거야? 동등하게 인간 대접 받으면서 사는 세계를 말하는 건데 그 세계는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읽는 책은 오지 않을 이상 세계에 대한 책인 거죠. 이해됐죠? 책을 읽고 있다. 우리도 여기 봐봐. 우리는 아버지가 책을 읽는 걸 처음 봤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 봤다. 그럼 평소에 책을 읽지 않던 아버지가 갑자기 집이 날아가게 생기니까 책을 읽기 시작하신 거야. 그럼 둘 중에 하나 이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죠? 사회 문제에 대한 뭐야? 인식을 좀 가지게 된 거죠. 지섭이 형 때문에. 또 하나는 뭐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시는 거예요. 이게 현실에서 불가능한 꿈을 꾸시기 시작한 거지. 이유는 뭐예요? 현실이 받쳐주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이런 아버지의 태도는 어디와 가깝니? 현실, 도피적인 태도에 좀 더 가깝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이상을 추구하긴 하지만 이게 현실에서 이루어지기는 힘든 걸 꿈꾸시는 거니까 그냥 말도 안 되는 걸 꿈꾸는 거죠. 그렇죠? 저도 요새 그렇습니다. 요새 뭐 이렇게 일도 잘 안 되고 뭐 되는 게 없어요. 그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걸 꿈꾸게 돼요. 삼성전자가 한 10배만 올렸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데. 근데 실제 현실은 한 몇 배 정도 오르면 다행이냐면 한 2배? 지금 한 6만 원 하니까 6만 원 안 하죠. 5만 5천 원 하거든요. 한 10만 전자만 가면 좋겠어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저는 뭐 이 난장이처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한 2년만 뻑이면 2배는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2년 안에. 그게 현실적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잘 날아간다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책 끊으시면 될 것 같고. 난쟁이가 간다 뭐 이런 것들은 됐고. 난쟁이는 뭐 그 당시에는 되게 뭐 남들이 구경거리였던 모양이에요. 자, 그 다음에 집에 돌아왔더니, 그리고 막 동사무소, 그죠? 주민센터 같은 데 가가지고 막 난리 피고, 이제 아버지 모시고 집에 돌아왔더니 엄마가 뭐 하고 있냐면, 알루미늄 표차를 떼세요. 이 알루미늄 표찰이 뭐야?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가 무허가 건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알루미늄 표찰은 뭐냐면 여기에 사람이 살고 있다는 증거물이긴 해요. 오랫동안 살았다는 증거물이에요. 이게 있어야 뭐 할 수 있니?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17만 원짜리예요. 또 알루미늄 표찰 없으면 17만 원이 없어져. 그러니까 엄마는 가장 먼저 뭐 하게 돼요? 이걸 뽑죠. 그 말은 무슨 말이야? 포기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이제 더 뭐 안 쫓겨나려고 애를 쓰거나 이렇게 아니야. 그냥 날짜 되면 어떻게 할 거야? 나갈 거야.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엄마는 나갈 준비 하시는 거야 이미. 엄마는 굉장히 현실적이지. 아빠는 책을 읽으시는데 엄마는 이제 쫓겨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 그죠? 엄마가 더 현실적이지. 그치? 아빠는 되게 현실 도피적인 성향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뭐 엄마 이제 포기하시게요 그랬더니 니네들이 놀지만 않았어도 내가 별 걱정을 안 했을 거야. 무슨 말이야? 얘네들이 회사 다니다가 영호랑 영수가 둘 다 회사에서 잘렸어요. 왜냐하면 회사가 굉장히 불합리하게 운영이 됐어요. 월급은 적게 주고 점점 월급을 줄이면서 일은 더 많이 시키는 구조로 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따졌다가 잘려서 둘 다. 영수는 약간 그런 성격이거든요. 옳지 않은 거 옳지 않다고 얘기했다가 잘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입이 갑자기 줄었겠죠. 아들 둘이 벌던 게 안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집을 쫓겨나도 수입만 잘 들어오면 어떻게 돼? 어디 가서든 살겠지. 월세방을 살더라도 살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집에서 돈 버는 사람이 아빠밖에 없어요. 근데 아빠는 일용직 노동자라서 수입이 들쑥날쑥하니까 집에 돈 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러니까 걱정인 거야, 엄마. 근데 집도 없잖아, 이제. 그런 정도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영어는 여기 성격이 나옵니다. 영어는
우리 뭐 나가야지 뭐 정리해야지 그랬더니 영호가 팔기 왜 팔아 막 이런다. 얘는 약간 성격이 어때요? 다혈질이야. 그리고 얘도 뭐가 없어? 현실 감각이 없어. 얘도 약간 영수랑 좀 달라요. 영수에 비해서 영호는 현실 감각이 없어. 무조건 뭐 하는데 여기서 버텨. 약간 이런 성격이야. 근데 아빠가 뭐라 그래? 여기 봐봐. 아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그러니까 자기 메고 있던 부대자루를 마루 밑에 놓으면 자기 연장들 넣으면서 한 달 전만 해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다. 아빠도 이제는 뭐 한 거야? 포기한 거죠. 포기한 거죠. 근데 엄마는 포기하고 현실적으로 좀 살아갈 준비를 하시는 건데 아빠는 포기를 한 것까지는 좋으신데 생도 포기하실 거야. 그냥 달라고 같이 생각을. 이건 상징적인 거예요. 아빠가 이렇게 처음부터 자살할 생각을 했다라기보다는 아빠가 죽은 건 뭐야? 이 사회적 약자가 꿈꾸기가 어려운 세상이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약간 극단적으로 그린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스토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빠가 죽었냐 안 죽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버지의 꿈은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요번에 이제 드라마가 나왔잖아요. 폭삭소가수다라는 드라마인데 폭삭소가수다는 애순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라는 부제가 달려있어요. 모르셨나요? 그 폭삭소가수다 안 보셔도 상관없는데 거기 스토리에 보면 여자 주인공이 문학 소녀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시집을 내는 게 꿈이야. 이러면 스포되나? 안 볼 거죠? 아니 뭐 근데 얘기해도 괜찮은 거니까 이거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애순이가 마지막에 장면에 자기 시집이 나오는 걸로 끝나요. 그래서 내가 이 작가가 이 드라마를 쓴 작가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난장이를 쏘아 올린 작은 공에서 모티프로 삼아서 쓴 드라마예요. 실제로. 그리고 그 드라마에 나오는 시가 있거든요. 애순이가 쓰는 시가 있거든. 그거 다 작가가 직접 쓴 거예요. 되게 잘 썼어. 근데 시를 진짜 잘 쓰더라고. 내가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마 어릴 때부터 보통 문학을 꿈꾸는 사람들은 난소공을 다 읽어보거든요. 전체를 다 읽어보고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아마 봤을 때 난장이가 마지막에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뭔가 되게 안타까웠던 거지. 그죠? 근데 애순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은 결국엔 달나라로 갔어요. 시집을 냈어요. 마지막에 시집 내고 끝나고 자기 꿈을 이뤘어요. 그래서 아마 이 작품을 보고 그걸 했던 것 같아. 그래서 그건 상징적인 거다라는 걸 좀 이해해두시면 될 것 같아. 이해되시나요? 챙겨놓으시고 실제로 죽었지만 그래서 아빠는 끝났어 이렇게 하고 서 있고요. 여기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이겁니다. 펜지꽃. 영희가 나오는데 영희의 캐릭터를 설명해 주는 게 펜지꽃이에요. 펜지꽃하고 기타죠. 영희는 얼굴이 되게 예쁘게 생겼습니다. 난쟁이의 딸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예쁜 얼굴을 갖고 있고 심지어 노래도 잘해요. 그래서 얘가 가수를 꿈꿨어요. 기타를 오빠가 사줬는데 또 하나가 영희 그 집 앞마당에 있는 펜지꽃이 항상 등장을 하거든요. 이것도 상징성인데 펜지꽃은 들꽃이에요. 들꽃. 그래서 굉장히 순수함을 드러내고 영희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꽃이긴 해요. 근데 들꽃이란 건 어떻게 돼요? 보호를 못 받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꿈을 꾸는데 영희가 머리에다 꽂고 있던 펜지꽃이었나? 뭐 그 펜지꽃이 그 하수구 같은데 이렇게 떨어져 있는 꿈을 꾸거든요. 그 말은 산업화에 의해서 이렇게 순수하고 뭐 이렇게 나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훼손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영희는 펜지꽃이라는 뜻이고 이 펜지꽃은 현대 문명 산업화에 의해서 파괴되는 순수함이라는 뜻을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인물들이 다 상징성을 좀 띠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영호는 약간 그냥 되게 과격분자처럼 막 이렇게 버티는 사람. 그때 아버지가 밑에 셋째 줄 보세요.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우리 옆에 법이 있는 게 아니고 누구 옆에 법이 있어요? 그 부자들 옆에 법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는 뭐가 도와주질 않아요? 법이 도와주지 않는다. 법은 누구를 위한 거야? 부자들을 위한 거죠.
실제로 아직도 그렇긴 해요. 부자들은 비싼 변호사 데려다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질 것도 이겨요. 법이라는 게 돈이 있으면 또 이기기도 하더라고요. 그죠? 근데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변호사 부를 돈도 없고 이러니까 저기 하면 져요. 대부분 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사회 구조입니다. 사회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제 법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를 않는다라는 문제예요. 민법은 특히 그렇죠. 그 다음에 넘어가봐요. 자, 영희가 자꾸 울어요. 영희가 울 때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요거죠. 영희가 울 때 풀밭에서 울기를 내가 손으로 영수가 손으로 입을 막으니까 막을 때 영희에게 바짝 붙으니까 영희의 몸에서 풀냄새가 났다 이런 뜻입니다. 이 풀냄새는 아까 얘기한 대로 얘가 뭐 꽂히니까 풀냄새가 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가난하다는 뜻입니다. 가난하다. 실제로 왜 스님들은 뭐만 먹어요? 풀만 먹죠. 그래서 몸에서 풀냄새 나요. 실제로 스님들은 몸에서 풀냄새가 나요. 그죠? 근데 좀 돈이 있는 사람들은 뭘 먹어? 풀도 먹지만 고기를 먹죠. 그러니까 거기 부자들은 고기 냄새가 나는 거죠. 몸에서. 그래서 이것은 가난과 부자의 차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뭐 가난하고 순수한 이미지라서 풀냄새 난다 그랬지만 제가 보기엔 그냥 가난하다는 뜻이 맞아요. 이 맥락으로 봤을 때.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기 밑에 봐봐. 나는 그것이 고기 굽는 냄새인 줄 알면서도 어머니에게 묵건을 했다 하면서 여기 들어갈 때 여기다 좀 적어놓으셨죠. 여기 언제 있었던 사건이야? 이 사건이? 여기는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하고 있어요. 이걸 무슨 방식이라고 그래? 예,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하죠 우리가. 제가 안 적어놨어요. 여기가 역순행적 구성인데 과거로 좀 돌아가서 영수가 알면서도 엄마한테 엄마 이거 무슨 냄새지? 이렇게 하니까 고기 굽는 냄새 난다 그러면서 엄마가 우리도 나중에 해먹자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이 집은 고기를 못 먹는 집이에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되게 웃긴 거는 이 작품에서 얘네가 쫓겨나는 날에 고기 먹어요. 이 집이 허물어지던 날의 마지막으로 이 집에서 고기를 먹고 끝나거든요. 그래서 고기라는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싶은 소망. 또 하나는 고기 말고 또 하나 있는데 엄마한테 얘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주머니가 달린 옷을 입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이 주머니가 달린 옷이 뭐예요? 주머니가 달린 옷은 왜 가난함을 상징하냐면 주머니가 달렸다는 건 주머니에 넣을 게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얘네는 주머니가 없는 옷을 입어요. 무슨 뜻이야? 주머니에 넣을 게 없는 거야. 얘네들은 가진 게 없어. 가진 게 없으니까 주머니가 없는 옷을. 이것도 상징성을 띠어요. 이해되시나요? 니네 다 주머니 없는 옷 입잖아요. 지금 위에 주머니 있어요? 없잖아요. 저도 주머니 없는 옷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은 가난함을 상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갖고 싶은 것을 넣어둘 곳이 없다. 혹은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없어서 넣어둘 곳이 없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됐죠? 그랬더니 얘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아버지 왜 나쁜 사람이야? 아빠가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엄마가 화를 처음으로 내시죠. 너 매 좀 맞아야겠구나. 아버지는 좋은 분이야. 그래서 엄마는 철저하게 아빠 편이야. 아빠가 고생한 걸 알기 때문에 아빠를 굉장히 편들어주는 사람으로 나온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서는 이제 와가지고 너 이제 저기 언덕에 가지마 그랬는데 오빠는 배가 고프거나 뭐가 먹고 싶을 때 어디 가요? 언덕에 가서 고기 냄새를 맡죠. 근데 그거를 영희가 막 일러요. 그럼 일르면 오빠가 영희 몰래 엄마 몰래 데려가서 막 주업했죠. 주업했던 데가 어디야? 여기 지금 앉아있는데요. 이해돼요? 아니 아까 울길래 이게 입을 막았던 데 있잖아요. 여기 개층 근처. 여기서 좁혔다고 엄마 몰래. 그럼 그때 영희가 울었어요. 그래서 오버랩이 되는 거야. 지금 집을 뺏겠다 그래서 영희가 울고 있는 장면하고 어릴 때 그 고기 냄새 맡으러 갔다고 영희가 일렀다고 오빠한테 맞는 장면하고 이렇게 오버랩 되면서 옛날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얘네들은 어릴 때부터 그냥 가난했어. 이 정도의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별 내용은 없습니다. 뒤에 넘어가. 자,
세 번째 줄 보면 영희를 때려주고 나는 후회했다. 귀여운 영희의 얼굴이 눈물을 줬다. 오빠한테 여동생은 굉장히 뭐한 존재야? 귀한 존재죠, 사실은. 그죠? 예뻐. 엄청 예뻐요. 애도 엄청 예쁘게 생겼어. 그러니까 얼마나 오빠들이 좋아했겠니? 딸 바보 오빠들도 많더라고요. 딸 바보래. 여동생 바보 오빠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죠? 그때 여기 자기가 좋아하는 동생한테 동생이 울게 됐으니까 좀 슬픈 거다. 정도. 자, 그리고 다시 현실로 돌아옵니다. 주머니 없는 돈 나오고요. 아버지는 철거 계고장을 마루의 끝에 놓고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아버지께서는 무엇을 바라지는 않았다. 아버지는 그동안 충분히 일했다. 고생도 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아버지가 가난한 이유는 아버지가 게을러서가 아니란 뜻이에요. 아버지는 굉장히 열심히 성실하게 사신 분이야. 그렇다고 뭐 돈을 허투루 쓴 적도 없어요. 정말 성실하게 살았어. 근데 그 가난이 지속됐던 이유는 밑에 나와요. 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뭐 증조 할아버지 대대로 올라가면 우리 집은 뭐 하던 집안이에요? 종의 집안이에요. 즉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얘가 여기 보면 자기가 이제 어디 일하러 갔는데 일하러 간 공장에서 조판 작업을 했어요. 조판 작업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글자 같은 거 해가지고 이제 책 찍어내는 작업을 했는데 자기가 찍던 책이 뭐냐면 요 지금 밑에 한자로 써 있는 거 있죠? 이게 노비문서예요. 옛날에 있던 노비문서. 근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자기 할아버지 이름이 있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우리 집안은 대대로 노비 집안인 거야. 노비 집안이었다는 걸 자기가 알게 되죠. 노비문서를 찍다가 그래서 내가 책을 조판하다가 아버지한테 아무 말 안 하다가 엄마한테도 얘기를 안 합니다. 얘기를 안 하다가 이제 우리 집안이 노비의 집안이라는 걸 뭐지 처음에 얘기 안 해요. 얘가 아까 얘기했는데 영수가 굉장히 신중한 성격이고 아주 이성적인 사람이라서 이 얘기 해봤자 좋을 게 없으니까 쭉 생각을 해봐요. 아, 우리 가족사가 쭉 생각해보면서 우리는 노비의 집안이었구나 뭐 이런 걸 알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대대로 시종의 자식이다라는 표현을 쓰니까 우리 가난은 뭐 되는 거야? 되물림 되는 거죠. 그죠? 계속 되물림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별 얘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일화가 나와 있어요. 맨 아래쪽에 보면 할아버지 아버지 때 노비제가 사라졌다. 증조부 내부는 아무것도 몰랐다. 우리 집 역사를 이제 더듬어 보니까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두 분이 한 말은 오히려 저희를 내쫓지 마십시오 이랬다 그랬는데 노비를 풀어줬더니 노비에서 노비를 그만두기를 그러니까 자유를 얻는 걸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달랐어요. 할아버지는 지금까지 이제 노비제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려고 나왔어요. 그래서 주인이 집과 땅을 줬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유지가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자기 재산을 가져본 적이 없던 사람이니까 이거를 잘 관리를 못해가지고 이게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이해됐죠? 그 밑에 셋째 줄 보세요. 근데 잘 봐. 그거를 할아버지 탓이라고 보지 않아요. 뭐가 문제인 거야? 네, 사회 탓인 거야. 이 사람들한테 돈만 줄 게 문제가 아니라 뭐도 줘야 돼요? 교육을 줘야 되는 건데 애들은 교육은 안 시켜놓고 뭐만 준 거야? 돈만 주니까 이 돈 관리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 몰라가지고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경험도 없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때 우리 동생이 영어는 정말 단순한 질문을 하죠. 할아버지도 안 쟀니?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해돼요? 그리고 욕먹죠. 영어는 약간 다혈질이고 왜 지난 일 가지고 왜 이렇게 쉬쉬하는 거야? 뭐 그냥 변한 것도 없는데 웃읍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던져놨다. 영희랑 이름이 왜 똑같아가지고 여기 새들어 살던 집이 명인의 집인데 이 명희란 애가 원래 영수랑 친구예요. 그리고 둘이 썸 탔던 사이거든요. 근데 명희는 나중에 이야기가 나오는데 명희가 이제 영수를 좋아했는데 얘네 집이 이제 이사 가고 나서 서로 못 만났다가 나중에 보면 얘가 다방도 다니고 뭐 캐디도 하고 버스 안내양도 하다가 너무 사는 게 힘드니까 자살해 버렸어요. 그리고 집에는 한 19만 원 정도 꽤 많이 벌었네 그래도 그죠? 그 정도의 돈을 남기고 자살을 해버린 사람이 명희입니다. 이것도 그냥 간혹 나오니까 조금만 계시면 될 거고 이건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얘네 이제 전셋집 빼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저희도 내일이라도 떠날 준비가 됐어요. 영인애가 돈을 해준다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명인애는 이제 영인애한테서 뭘 받아서 전세금 받아서 나갈 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말은 당신네가 이제 이 입주권을 팔아야 나한테 뭘 줄 수 있어? 전세금 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고 집이야 뭐 어차피 금방 없어질 거다 뭐 이 정도 보시면 돼요. 중약보험 줄거리는 별 내용 없습니다. 뭐 옛날 과거사 조금 나오고 아버지 과거 서버스단에서 일하려고 했다 뭐 이런 얘기는 별로 이건 시험에 나올 건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외에는 안 나온다고 얘기는 했어요. 아니 이거 외에도 나온대. 이것만 나올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굉장히 충분히 내가 보기엔 지문을 준 것 같거든. 이거 내기 좀 바쁘지 않을까 내 생각에. 내 것도 같은데. 자,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다음 장면이 아버지 갑자기 사라졌죠. 읽으시던 책도 어떻게 해요? 두고 갔습니다. 요 1만 년 후의 세계라는 책은 두고 갔고 또 하나 그 펜지꽃이랑 같이 나오는 게 줄 끊어진 기타예요. 줄 끊어진 기타는 이제 영희의 꿈이 끝났다 이런 뜻이에요. 영희는 가수를 꿈꿨으나 이 가난한 집에서 무슨 가수야, 그죠? 불가능해서 포기했다 이런 거고 이 기타 사줬던 장면이 여기 나와요. 그 최후의 시작에서 사온 기타였다. 내가 방송통신고교에 강의를 받기 위해 라디오를 사러 갈 때 영희가 따라왔다. 쓸만한 라디오가 있었다. 근데 영희가 기타를 풍겨보는 걸 보고 영희랑 기타가 너무 잘 어울려서 나는 원래 살려고 했던 라디오 안 사고 뭐야? 그거보다 좀 싼 거 사고 남은 돈으로 뭐 사준 거야? 얘한테 기타를 사줬어요. 그래서 기타를 바꾸면서 영희가 든 기타를 가르쳤죠. 근데 그 라디오는 고장이 났습니다. 그리고 기타는 줄이 끊어졌어요. 그건 무슨 말이야? 나는 공부를 해가지고 좀 성공해 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됐고 영희는 가수가 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안 됐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 라디오 고장난 거, 기타가 줄이 끊어진 거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애들은 꿈도 이루기가 어렵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이 인물이죠. 지섭이라는 인물이죠. 1만 년 후의 세계라는 책을 아버지한테 줬던 이 사람인데 이 사람 부자 아니에요. 그 건너편에 깨끗한 주택에 살고 있는데 그 집 그 과외 선생으로 가 있는 거죠. 얘는 원래 과거가 뭐냐면 대학생인데 노동운동 같은 거 하다가 학교에서 잘렸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보통 보면 빨간 줄이라고 그러죠. 얘는 빨간 줄이 그어져가지고 취업이 안 돼. 근데 대학교까지 갔던 사람이니까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이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뭐밖에 없어요? 불법 과외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잣집에 가서 뭐 하는 거야? 과외. 그러고 생각해보니까 폭삭 수가수다에도 거기 애순이 딸 금명이죠. 금명이라는 애가 과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보면 과외가 불법이에요. 얘는 그래서 불법 과외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애로 나옵니다. 챙겨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지섭이가 아버지한테 물어봐요. 사람들은 사랑이 없는 욕망만 갖고 있다. 사랑이라는 건 뭐야?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보여주는 거. 이제 도와주고 연민을 갖는 걸 말해요. 그런 사랑은 없어요, 우리 세상에. 대신에 뭐만 있어요? 지만 잘 살면 돼.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도와주지 않고 자기만 잘 살면 된다는 욕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단 한 사람도 남을 위해 눈물을 흘릴지 모른다. 이 시 중에 슬픔이 기쁨에게라는 시가 있습니다. 아시나요? 나중에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그 시에 보면 딱 요 내용이 나와요.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뭐 하잖아요? 울어주지 않아요. 그렇죠? 자기만 잘 삽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한테서 오히려 가격을 깎아서 물건을 사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눈 오는데 그 귤을 팔고 있는 할머니한테서 귤값을 깎는 너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땅은 어떤 땅이야? 네, 죽은 땅. 자기만 있고 남은 살려주지 않는 땅. 특히 아저씨는 평생 동안 아무 일도 안 하셨습니까? 일을 안 하다니 일을 했지. 열심히 일했어. 우리 식구 모두가 열심히 일했는데 그럼 나쁜 짓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어. 아주 착하게 산 사람이에요. 근데 그럼 기도를 안 했습니까? 기도도 했지. 문제가 뭐예요? 뭐가 문제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그럼 개인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해결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달나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상세계를 꿈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좀 잠깐 이해시켜 드릴게요. 달나라를 꿈꾼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살을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이 세상을 뭐 해야 돼?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바꿔가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오늘 1학년 애들 교재에는 그 교과서에 안중근 뮤지컬 영웅이라는 게 실려 있거든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안 봤거든요. 안 봤는데 거기에 보면 안중근이 자기가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에 성공하든 실패하든 자기는 뭐야?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죠? 실제로 암살에 성공을 했죠. 근데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다 그래서 독립이 돼요? 그럼 동양의 평화가 없나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그 마지막 죽기 전에 간수였던 사람한테 선생님은 대체 무엇을 꿈꾸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내 꿈은 동양의 평화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일본과 우리나라가 서로 대등하게 그 일본 사람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지 않고 평등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근데 그 당시 일제가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있던 시기에는 이거는 실현이 불가능한 꿈이거든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자기는 어차피 자기 꿈이 이루어진 거 볼 수도 없고 뭐 1년 만에 지금 사형 판정 받고 죽게 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왜 목숨을 걸고 했을까 싶은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중근은 뭐 했어요? 독립을 이루기 위해 동양 평화를 이루기 위해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했죠. 그러니까 자기가 암살한 것이 언젠가는 어디로 이어질 거라고 본 거야? 독립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섭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섭이가 난장이 아저씨한테 뭘 하고 있는 거야? 아저씨, 우리가 이상 세계를 뭐 해봅시다. 꿈을 꿔봅시다. 이런 거예요. 그럼 아저씨 때에는 뭐 하지 못하더라도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꿈을 꾸는 것만으로도 세상은 어떻게 돼요? 조금씩 바뀔 거고, 그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언젠가는 세상이 바뀔 거다. 실제로 지금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70년대와 지금 2025년의 대한민국은 어마어마하게 다른 나라죠. 대통령도 까불면 지금 바로 나가야 되잖아요. 옛날에 뭐 탱크 갖고 밀고 그랬어요, 사람들을. 박정희가. 그래도 아무 말 못하던 시대도 있었다니까. 요새 그게 돼요? 말도 안 되지. 계엄 시작도 못 해보고 저희 잘리잖아요. 시대가 많이 바뀐 거죠, 그죠? 사람들이 이제 민주화가 완전히 우리나라가 완전히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니까 짐을 함부로 뺏기는 일도 잘 없습니다. 사기당하지만 않으면 되는데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아버지는 이게 상징성인 거예요. 이상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 뭐 하는 거야? 아버지가 뭐 지금 당장 달나라에 가겠다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뭐 한 거야? 꿈을 꾼 거예요. 이상 세계 꿈을 꾼 거예요. 여기 마지막에 보면 아버지가 공장 그쪽에 올라가서 막 달을 잡으려고 하죠. 그렇죠? 달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건 이상을 꿈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종이 비행기를 날린다는 건 뭐예요? 좀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솔직히 달하고 나 사이에 거리가 얼만데 거기 종이 비행기 날린다고 가까워져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더 꿈을 꿔봐야 된다 이런 뜻이야. 작가의 생각. 무슨 말인지 돼요? 어쨌든 그렇더라.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에 보면 난장이가 가족이 결국 입주권 팔고 나가고 아버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벽돌 공장 굴뚝에서 계속 이거 꿈을 꾸다가 어떻게 되니? 떨어져서 죽어버리시고 영희는 그 뺏겼던 입주권을 자기가 이제 그 업자를 찾아오죠. 자기를 많이 희생하고, 그제? 자기를 많이 희생하고 찾아왔으나 이미 아버지는 죽고 끝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약간 비극적으로 된 작품이죠. 그러니까 딸이 이 집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입주권을 구해왔는데 아버지는 이미 죽어버린 거예요. 그 말은 여전히 현실은 뭐야?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죠? 네. 아버지는 죽고 입주권을 찾아왔으면 쓸 데가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작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문제 실어놨으니까 이번 주에는 요 관련 문제를 쭉 풀어보시면 되겠어요. 내용이 어렵지는 않은데 제가 이게 빈칸을 빨리 작업을 해서 좀 올려드릴게요. 올려드리면 이걸 외우시기만 하면 돼요, 사실은.